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 6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유행이 반복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극단적 선택 5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현재 먼저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6월까지는 우리가 코로나가 안정제로 가다가 지금 3주째 확진자가 2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면역 회피가 높고 전파력이 높은 BA.5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이 확진자 수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퍼질 수 있고 특히 방학이 되면서 이동량이 많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더 확산의 위험이 높고 아마 정부가 예측하는 것보다 유행 기간도 길고 확진자 수도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 네, 이 전파력을 증명해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난달 마지막 주 1.05에서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1.58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1 이하가 되어야지만 유행이 감소를 하는 거고 1 이상이 되면 유행이 지속이 됩니다.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것은 아마도 BA.5의 전파력 영향으로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BA.1이라고 알려진 오미크론이 한 명이 9명을 감염을 시키는데 BA.5는 18명 이상을 감염을 시켜요. 2배네요. 네, 그래서 홍역과 유사할 정도로 감염력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의 확진자 수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BA.5가 유행이 끝나기 전에 아마 그 꼬리점에서 BA.2, 7호가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낙타 등처럼 쌍봉을 이루면서 유행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BA 2.75가 그 켄타우로스라고 불리는 그 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경우도 수도권에서 처음 최근에 14일에 발견이 됐는데 해당 확진자를 봤더니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조용한 전파가 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유행을 하면 국내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 경우는 이미 지역 사회에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무작위로 검사한 데서 검출이 됐고 그렇다면 분명히 유행이 시작이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켄타우로스라고 밝혀진 이유는 상체는 사람의 형태고 하체는 말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BA.2의 하위 변이를 갖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인데 또 BA.5의 변이를 같이 갖고 있어서 전파력과 면역 회피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전파력은 3배 이상 높다고 지금 추정이 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확진자 수를 보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파력이 높은 두 가지 변이가 이제 동시에 퍼진다는 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정부가 오늘 오전에 정점 시기에 하루 확진자 수 30만 명 정도로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유행 정점이 언제라고 보시는지 또 어느 정도가 될 건지 좀 예측을 해주시죠. 이번 주말에 저는 8만에서 10만 정도 예측이 되고요. 더블링이 계속된다면 다음 주는 14에서 16만, 그 더블링이 8월 초중순까지 간다면 20만에서 30만이 아마 8월 초중순에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해외를 보더라도 오미크론 때 확진자의 최대 절반 정도의 확진자 수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오미크론 때 우리나라는 이미 3분의 1 이상이 확진자로 되어 있지만 영국 사례를 보면 영국이 전 인구의 3분의 1이 확진자 수인데 자연 감염 사례가 70%예요. 그럼 국내도 60에서 70%가 이미 자연 감염이 됐을 거고 그러면 재감염 사례가 해외는 높은 이유가 델타 때 감염된 분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니까 감염이 잘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다면 유사한 변이 오미크론인 BA.5에 감염되는 율은 아마 적어서 우리나라 지금 3%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예측한다면은 아마도 조금 저희가 확진자 수 대비 아마 30만 정도가 정점에 도달하고 단지 유행 기간이 아까 말한 켄타우로스가 유행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9월, 10월까지 유행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10월까지도요.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여드렸다시피 정부도 방역 대책을 추가로 또 내놨습니다. 보면 병상도 4천여 개 추가로 확보를 하고 원스톱 진료기관 확대 지정하고 요양병원 대면 면회 금지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 충분한 내용이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병상 준비는 필요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델타 때는 병상 준비가 안 됐을 뿐더러 델타는 굉장히 중증도가 높은 변이에요. 하지만 오미크론은 중증도가 낮아 주로 상기도에 감염이 되고 특히나 이미 오미크론 유행 때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이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했고 네. 거기다 자연 감염이 거의 50% 이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상 준비보다는 앞으로는 고위험군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한 번은 누구나 감염이 될 거라고 예측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유행 때 또 한 10에서 20% 감염되고 가을, 겨울에 또 그 남은 분들이 감염이 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이 무증상 경증이 많으실 겁니다.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하지만 고위험군들은 한 번 감염이 되거나 재감염이 될 때 중증도가 높죠. 네.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백신 접종은 반복을 할수록 예방 효과는 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병원에 입원을 하기보다 입원을 시키지 않게 미리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는 지금 호흡기 진료센터를 10,000개 이상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고위험군들은 일반 개인 의원보다는 여러 가지 질병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많이 다니세요. 예. 그래서 개인 병원 의원에서는 이분들의 진료 기록이나 약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처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독감 시스템처럼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대면 진료를 본인이 다니던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보신다면 원스톱으로 정말 빠르게 처방과 검사, 입원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병상 준비도 덜 필요할 것이고 환자들도 외래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중증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유행 때는 입원율은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늘지만 사망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처방과 치료를 정부에서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이 거리두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대책이 국민 참여형, 자발적인 거리두기인데 이러한 대책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원체 전파력이 높으니까 예. 정부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면 자발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스스로 격리 이것을 권고를 드리는데 다만 우리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조금 영세하신 분들은 본인이 감염이 됐을 때 증상이 약할 때 영업을 못 하시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 타격이 심하실 그렇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서 이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기간이 평균 8일이에요. 델타가 6일인데 지금 우리는 7일 격리잖아요. 그러면 7일 격리 후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은 평균적 8일이지만 한 12일 정도까지 바이러스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좀 더 5일 이상 철저히 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는 이런 스스로 우리가 방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거리두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만큼 또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야 할 텐데 문제는 이 백신에 대한 어떤 피로도나 그런 회의감 때문에 접종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의 어떤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50대로 내리셨는데 50대는 치사율이 0.04% 정도 독감보다 낮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연령을 내리기보다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은 이미 백신 접종을 2회, 3회 하시고 감염이 많이 되셨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중증 예방 효과는 다 가지고 계세요. 다만 8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나 장기 이식,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안 생기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고 그러니까 의료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는 자율적으로 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 4차 접종을 하더라도 중증 예방 효과가 29% 정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부실드처럼 장기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거나 진단과 동시에 바로 치료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뭐 조금 나아진가 싶으면 변이가 등장을 해서 다시 대유행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울감 느끼는 분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근 2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 중 22%가 코로나와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132명 중에 29명이 아마 자살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심리부검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자살을 한 원인을 유족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남성들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였고요. 피고용인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우울증을 한 8, 90% 갖고 있는 상태였고 그분들이 이미 신호를 가족들한테 지인들한테 보냈지만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대처를 못했다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우리가 정부가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 상담이라든지 심리센터 이런 지원들을 이번 코로나 블루 시기에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본인이나 가족들이 우울증을 앓았거나 그런 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좀 선제적으로 저는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서의 많은 관심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